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녀 편입학과 병역 특혜 의혹 등으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킨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는 20일 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사퇴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강조하며 한국의 주도적인 참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견제와 반발이 한중 관계 악화나 중국발 경제 보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위축 지적을 받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다음 달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이 또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고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햇빛에 자외선 지수도 높겠고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미세먼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43일 만인 어제 저녁 9시 반쯤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임자를 물색해 검증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녀 편입학 당시 이른바 아빠 찬스와 병역 문제 등 숱한 논란을 일으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성인인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을 아버지가 제가 따로 어떻게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정 후보자가 지명 43일 만인 어제 저녁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여야 협치를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문제 등에 대해서는 법적,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퇴 발표 전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도 수용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자진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명한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18명 중 2명이 낙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후임을 물색해 검증 단계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 현안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이면서 병원 운영 등 행정 경험이 있는 인물을 후보군으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You are.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The jurisdiction to go in and use force to take over Taiwan. 지금까지 나온 대만 지지 발언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명시적이지만 백악관과 국방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양 정상은 특히 유엔 안보리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改革された安保理において日本が常任理事国になることを支持するとの表明がありました。
북한의 도발에도 추가 제재 등을 반대해온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일본의 가입 희망이 일치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3국 공조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인도, 호주 등과 함께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중국 견제를 이어갑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며 우리와 함께 번영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한다고 해서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북한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함께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은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인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이 대한민국과 함께 번영해 나가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전술핵 배치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전 세계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전환점에선 역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의 최대 이슈는 단연 우크라이나 사태였는데요.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서 매일경제 최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만 열렸던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올해는 5월에 개막해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50개국 정상과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 등 민간 인사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화두는 전환점에선 역사, 코로나19,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 불균형 등 산적해 있는 국제 현안 가운데서도 최대 현안은 단연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First, the war in Ukraine, the aggression on Ukraine. 다보스 포럼은 개막 첫날 기조연설자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들 앞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freedom and regular peaceful order in the world with the maximum efforts possible. This is what the sanctions should be. There should be maximum.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에 따른 피해액이 이미 5천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오는 7월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에 전 세계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참석자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의원들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질서가 붕괴되는 시점에 열린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러시아 측 인사들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다보스에서 매일경제 최승진입니다. 그리고 어제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참석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던 문 전 대통령. 약속을 지켰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권양숙 여사와 함께 추도식 행사장에 들어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소개되자 행사 참석자들은 환호로 맞이해줍니다.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17년 5월 추도식에 참석한 지 5년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찌감치 봉하마을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은 권 여사를 만난 뒤 추도식에 앞서 개관을 앞둔 노 전 대통령 기념관부터 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신 뒤를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진 추도식에서는 별다른 메시지 없이 자리를 지켰지만 이후 SNS에 약속을 지켜 감회가 새롭다. 깨어있는 강물이 되어 바다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권 여사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원로들과 함께 도시락 오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공개할 만한 그런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산마을 사저생활에 대한 소회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도부를 격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북한에선 코로나19 확산 속에 사망한 군부 핵심 인물의 장례식이 대대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눈물을 흘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접 운구까지 했는데 이제 국가작이 끝난 만큼 북한이 준비한 도발을 언제 감행할지가 관심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퉁퉁 부은 눈에 침통한 표정으로 직접 관을 들고 옮깁니다. 사열한 군인들을 제외하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 김 위원장만 노마스크입니다. 손으로 흙을 퍼 유해를 덮는 것도 김 위원장이 맡아 했는데 백두열통 3대에 걸쳐 충성했고 김정은을 상대로 군사 후계자 수업을 맡았던 군 원로 현철애에게 최고의 예우를 한 겁니다.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장래 운명을 맡아주실 분은 오직 수령의 혁명 위협에 충직한 계승자인 김정은 동지밖에 없다는 절대의 신념을 지니고 혁명적 당군으로 강화해 나가는 길에 쌓아올린 현철의 동지의 공적은 앞서 김 위원장은 빈소가 차려졌을 때부터 울먹이는가 하면 유해를 보고 묵념한 뒤 뒤돌아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도 장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을 놓고 김 위원장이 코로나로 흔들린 민심을 잡으려는 것과 동시에 세습 정치를 완수한 핵심 인물을 애도해 군부의 결속을 강화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국가장은 끝났고 북한이 코로나 확산도 통제했다고 자평하는 만큼 준비해온 도발의 감행이 초읽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문제 삼아 ICBM 시험 발사나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부소장은 미국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인 오는 30일을 전후로 한 연휴에 도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어제 저녁 인천 남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또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관문 앞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피를 닦은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즈 포장지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남성 A씨가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경찰차가 와 있었고 경찰분들이 여러 명 내리셔서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 이곳 집안에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출혈이 많았어요. 그 여자분이 과다출혈 상태였어요. 피의자 A씨도 현장에서 팔을 다친 채 발견됐는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피의자라고 확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치료부터 받고.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골프류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일대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골프옷 300만 점이 불에 탔고
불이 나자 근무자 142명이 긴급히 대피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잔해물이 바람을 타고 인근 민가까지 날아가면서 자칫 2차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타오르고 시꺼먼 연기는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늘에선 소방 헬기가 계속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한 의류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그냥 시뻘건 게 그냥 번지더라고 그냥 펑펑 이렇게 그런 게 막 날아가네. 물류센터 안에서 일하던 142명은 불이 나자 곧바로 빠져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불에 탄 잔해물들이 바람을 타고 이런 민가 주변 곳곳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자칫 2차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불길이 막 올라와. 그래갖고 동네 어른들은 다 저 딴 동네로 피신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이 총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5시간여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지상 4층 규모의 물류창고 안에는 골프 의류 300만 점이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인명피해가 없는지 현장 검색을 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경찰이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내부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달 중순 테라폼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법인 자금 횡령 정보를 입수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관련 자금 동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번 코인 폭락 사태에 대해 두 코인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WHO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을 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변이율이 낮고 증상도 대부분 경미하다는 건데 유럽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는 아직 여전해 긴장을 늦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염병 원숭이 두창에 대해 억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다른 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을 낮게 본 겁니다. We can say that this is a DNA virus. The mutation rate is much lower than for RNA viruses, and so it's a very stable virus. 신체나 피부의 밀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데 확진자 대부분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만 37건의 감염이 추가되며 현재까지 총 57건이 확인됐고 전 세계적으로 약 10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상황입니다. 감염이 급속히 늘자 영국은 벨기에에 이어 감염자에 대해 3주간의 격리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이번 원숭이 두창 확산이 유럽에서 개최된 대규모 광란 파티에서 남성 간 성관계를 통해 발생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5,4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동시간대 대비 15,776명 증가했는데 최근 감소세를 보이다 주말 영향이 줄어들면서 다시 2만 명대로 반등했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를 고려하면 오늘 0시 기준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 중후반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영상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보험 사기일까요? 진짜 사고일까요? 전라도 광주인데요. 인도에 서 있던 남성이 차로로 갑자기 뛰어듭니다. 달리는 중이던 한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치더니 이번엔 방향을 틀어서 뒤따르던 차량을 향해 뛰어옵니다. 놀란 운전자가 부딪히기 직전에 차를 멈췄는데도 이 남성 스스로 다가와 차량과 부딪힙니다. 어제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인데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심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도로에 나뒹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와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메이카의 한 동물원에서 우리 속 사자를 쓰다듬다 부상을 당한 직원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맹수인 사자는 돌발 상황을 우려해 동물원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게 상식인데 이 직원은 으르렁거리는 사자 우리에 직접 손을 넣어 턱을 쓰다듬는 무모한 행동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자를 도발하던 남성, 손을 덥석 물리고 마는데요.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손가락 일부를 잃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영상을 찍던 주변 사람들도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누리꾼들도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남성의 철없는 행동을 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호주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동물 캥거루가 인도의 한 마을에서 발견돼 마을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총 3마리였는데 우리가 흔히 알던 근육질의 캥거루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죠. 알고 보니 오랫동안 굶은 데다 밀수입되면서 좁은 우리에 갇혀있느라 근육 위축증을 앓는 거라고요. 아마 밀수업자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도로에 버린 것 같다는데요. 최근 인도에서 희귀 외래종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게 특권처럼 여겨지면서 불법 밀수입이 판을 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구조도에 치료를 받던 캥거루 중 한 마리는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요. 남은 2마리는 치료가 끝나도 원래 고향인 호주나 인도의 자연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호주의 드넓은 자연에 살다 평생 낯선 인도의 동물원에서 살아가야 하는 캥거루들은 대체 무슨 잘못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한국전력이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죠. 한전의 적자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민간 발전사에 줄 돈을 줄여 적자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의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액은 역대 최대인 7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연료 가격은 폭등했지만 그에 맞춰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컨센서스 보니까 20조에서 30조 사이까지 나온다고. 반면 민간 발전사는 최대 규모의 이익을 냈습니다. 전기를 만들어 한전에 파는데 치솟은 국제 연료 가격을 반영해 정산을 받다 보니 민간 발전사 7곳의 영업이익은 1분기에만 8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연료 가격이 치솟을수록 발전사는 이익을, 한전은 손해가 쌓이는 구조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전력 생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경우 한시적으로 평소 수준의 정산 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다만 실제 전력 생산 비용이 정산 가격보다 높은 발전 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소비자 보호제도를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다만 계속된 고유가로 한전에 이미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인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는 덕후인가요? 호주에는 여왕 덕후가 있습니다. 어린 소녀였을 때 공주가 돼 궁전 같은 방을 걸어다니는 꿈을 꿨다는데요. 지금의 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와, 화려한 접시가 가득한데요. 호주 눌카바에 사는 휴고 씨는 방마다 영국 왕실 기념품으로 꽉 채웠습니다. 여왕 엘리자베스 2세를 비롯해 그 가족들을 새긴 장식 접시와 기념품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왕실의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다 수집을 시작해 40여 년간 10,000개가 넘는 컬렉션을 수집했습니다. 올해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 사들일 물건도 많다는데요. 가족들은 여왕의 진심인 휴고 씨에게 절레절레 고개를 흔든다네요. 미국의 거대한 절벽 한가운데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곳에 힘겹게 붙어 있었는데요. 구조대원은 아주 강한 바람과 싸워야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미국 나파 카운티의 깎아지른 절벽 한가운데 사람이 있습니다. 270m 높이의 절벽에서 미끄러진 그는 손바닥 한 뼘 넓이의 턱에 걸려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요.
어렵게 그를 발견했지만 강풍이 심해 접근도 쉽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이 다가오자 이 남성 놓칠세라 다리를 덥석 붙드는데요. 자칫 바다 쪽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결국 다시 땅을 밟았습니다. 까마득한 절벽에서 떨어졌는데도 긁히고 멍든 정도라고 하니 정말 하늘이 도왔네요. 5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 런던의 빅벤이 돌아왔습니다. 약 1000개의 부품을 일일이 닦고 재조립했다는데요. 이제 시계판이 LED 조명으로 비춰진다네요. 영국 런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계탑 빅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수공사를 위해 덮어뒀던 검정 베일을 걷어낸 건데요. 빅벤의 시계를 분해해 수리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포함해 제 모습을 찾는 데는 5년이 걸렸습니다. 시간마다 울리는 종소리도 여전합니다. 모든 공사는 올해 말 끝나는데요. 선명한 금빛으로 빛나는 빅벤은 지금도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청와대 경내가 국민에게 개방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보안과 시설 정비 문제로 건물 내부는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어제부터 춘추관과 영빈관의 내부 관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와대 마크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선 사람들로 영빈관 내부가 북적입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사라지고 국민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국정 현안의 언론 발표 장소이자 청와대 기자회견장으로 쓰였던 춘추관도 국민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변인이 서던 단상이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던 공간에 직접 들어온 관람객들은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기랑 같이 이렇게 뜻깊게 오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영빈관이랑 춘추관 개방한다고 해서 휴가 쓰고 한번 와봤는데 사진 찍을 수 있게 포토존도 돼 있어서. 다음 공개 건물로는 본관과 관저가 유력하며 순차적인 건물 개방이 논의 중입니다. 문화재청이 그 관리 이용을 받아 오늘부터 청와대 개방을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께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공간으로. 청와대 관람은 오는 11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이후에는 상시 개방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건 당연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아르바이트생에게 입사 기회를 주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보석을 찾는 거죠. 유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김민주 씨는 서류 전형 없이 정규직에 지원에 합격했습니다. 서류 전형을 면제받은 건 매년 진행하는 취업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본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제안받는데 김 씨의 기획이 최고점을 받았고 입사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열 위치도 바꿔보고 손님들한테 추천도 드리고 블로그에 홍보글도 쓰니까 여기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그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성실히 일하면 학력 제한 없이 입사 기회를 주기로 유명합니다. 입사 이후 대학에 진학하면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졸자인 전신희 씨는 2013년부터 7년 동안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다 채용됐고 채용 이듬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강소기업 경영학과라는 그 과를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손님들이 더 매장을 방문하셨을 때 더 만족하실 수 있는지. 2018년부터 일학습 병행제를 시행 중인데 시험 기간에는 힘내라며 간식까지 지원합니다. 기업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건 이처럼 해야 하는 일을 잘 알고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를 보여주고 지원하는 거니까 매칭이 잘 될 것 같고요. 난리지나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켜주니까 그건 당연히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인재 채용의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계절의 시계가 2달가량을 앞서겠습니다.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오늘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인데요. 서울의 낮 기온 30도, 대전 32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상주와 경산, 밀양은 34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서둘러 찾아온 더위에 어제 서울에는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오늘도 자외선과 함께 오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만큼 볕이 강한 오후 시간 동안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남부지방 대구와 부산, 울산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7.8도, 대전 17.6도, 대구는 22.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과 안동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중부와 전북, 경북 서부에 비가 오면서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